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TV와 함께하는 더 IMP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PT 임명입니다. 2017 촛불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선 아바타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2부에 시사평가 최한 씨가 나오고 1부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심영섭 이사님, 그 다음에 작가 하신아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말을 완전 씹으셨네요. 10분 정도를 제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갑자기 확 들어왔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순발력이 아니, 약해갖고 2부에 요한쌤 나오세요. 네. 2부에 나오니까 요한님 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팬분들은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팬분들은 다 와 계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루 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어저께 저희 방송 리플에 올라왔었어요. 네. 홍일학 입당. 네. 이렇게 그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TK를 좀 이렇게 쭉 봤더니, 국민의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아주 초상집 분노, 정말 이렇게, 지도부는 뭐 하는 거냐, 홍일학도 못 데려오고. 근데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홍일학 후보가, 그러니까 그 의원이 원래 작년에 이제 김부겸 의원도 되게 아쉬워했어요. 왜냐면은 그 대구의 척박한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 소속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 그리고 홍일학 의원이 이제, 김부겸 의원의 이제 오른팔이다. 이러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이나 작년이나 좀 그랬지,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대구는 아예 포기를 해갖고, 그렇죠. 아예, 뭔가 지원도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서로가 힘을 합쳐갖고 같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타 지역의 지역구 의원보다는 굉장히 끈끈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김부겸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홍일학을 공천을 떨어뜨렸다 이런 설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이제 당시에 김종인 그때 위원장이었죠. 예. 컷오프를 했는데 그건 의정 활동 성적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이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있었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민주당 의석은 지금 이제 두석이 됐죠. 그리고 힘을 발휘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총선,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간다면은 이제 대구 지역도 좀 많이 TK 지역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리플창에서 봐주시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참 덕후 이런 정덕후가 없어요. 지금 크리스진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어제 제가 7급 공무원 마쳤음 놀랬죠? 예, 자수했더만.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2부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수 치셨네. 성격이 급하죠. 아니, 진짜 7급이더라고요. 대박이야, 진짜. 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TK 지역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회의할 때부터
우리 대구 경북 특집 한번 해요. 이러고 제가 그쵸, 이제 계속 저희 이제 골랐습니다. 다음 주나 아니 일요일 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우리 이제 그 빅데이터로 보는 이제 대선인데 우리 신명서 유사님 그 어저께 저한테 자료를 주셔갖고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구글 트렌드에서 1등 됐다. 뭐 이제 역전됐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홍준표 후보 쪽에는 아마 구글 트렌드나 이런 쪽을 계속 지켜보는 어떤 상시 모니터링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난 후에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 4시간, 최근 24시간을 보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기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피터님이 주신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자료를 보면은 최근 24시간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딱 찾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있으면 네. 딱 빼갖고 야 우리가 역전했다 이겼다 보다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꼼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근데 국민의당에서도 요새 뭐 데이터 관련돼서 뭔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런 당들이 보면 이제 아마 지지율 조사 공표를 못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구글 트렌드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제 구글 트렌드와 유사한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쪽 네.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의 데이터 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루나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최근 자료를 봤다라고 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최근 자료 봐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다. 야, 네. 이 그러니까 좀 약간 신빙성은 없는 것 같다. 그치. 제가 알려주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전문가. 원래 전문가들은 딱 여러 가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데이터 예. 자꾸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검색량만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색량만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관심의 방향이 어디냐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또 한 측면에는 뭐 SNS나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유리한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자꾸 공표하는 거는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을 그치, 하고 그러니까 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만 뽑아갖고 서칭하고 딱 있다가?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건 좀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부 오늘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갖고 오셨나요? 네. 지금, 뭐, 또 마침 지금이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지지율 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도 또 대선이 짧지 않습니까, 기간이?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전부터 계속 그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직접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던져. 홍준표가 맨날 그러잖아. 막 던져. 홍준표 후보가 맨날 그 토론 때 나왔고는 문재인 후보한테 그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뭐 그러면서 그래서 맞는 또는 자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그런 식으로 막 던지는 얘기들을 뭐 그게 이제 기준으로. 진짠가 가짠가 네. 기준이 모든 분들. 팩트 체크랑 SBS 사실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뭐 TV 토론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에 네. 또는 일반 뭐 온라인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들을 JTBC 팩트 체크라는 코너와 SBS의 사실은이라는 코너에서 계속 그거를 검증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수백 건의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의혹만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후보 본인에 관련된 네. 의혹만 그것만 이제 출연해서 출해서 그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다. 네, 그걸 말씀이시죠?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자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으며 예, 과연 일단 그 의혹들은 사실이었는가? 그렇죠. 또 이게 딱 나오면 딱 예상했던 결과가 총 제기된 의혹 건수는 28건이었고요. 예. 그중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 그러니까 공격을 한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던진 사람. 던진 사람. 홍준표 후보가 12건으로 전체 43%를 차지했고요. 역시 그렇지 않았어. 홍준표지 뭐. 아니 전체가 몇 건이라고요? 28건입니다. 28건인데 12건을 제기했다고요? 거의 혼자? 반이네 반이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떠도는 풍문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이 8건으로 29%고 네. 문재인과 문재인 측에서 제기한 게 4건. 네 건. 심상정 후보 1건, 안철수 후보 2건, 유승민 후보 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면은 결국 의혹 제기는 홍준표네. 지금 멸린 말치 은복님께서 읽기 굉장히 힘드네요. 이분께서 문모닝이 1위가 아니네 의외인데 이러셨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후보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고 후보 네. 본인에 관련된 그것만 하는 거지 그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 다루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너무 예.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백 수천 건의 그렇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박지원 씨가 제기하는 의혹 이런 것까지 다 다루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되나? 지금 그러면은 사실 저희 방송이 한 그 3박 4일 동안 해도 모자라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를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쪽은 50%가 문재인이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8건으로 34%,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도 2건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홍준표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게 거의였다고 봐야 되네요. 예,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의혹이라는 게 근데 정확히 뭐 저는 문재인 아들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그런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기서 네. 홍준표 후보가 12건이나 의혹을 제기했어.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몇 건이나 사실로 드러났는가? 네, 몇 건이나 하하하하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 건도 아닌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예. 각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12건의 의혹을 제기했고요. 네. 그 아래 막대 그래프는 만약에 그 한 건이 네. 거짓이다. 네. 그럼 100점을 줬고요. 네. 뭐 거의 거짓은 75점 네. 등등으로 점수 줬습니다. 네. 만약에 12건이 전부 다 거짓말이면 네. 1200점. 1200점이겠죠. 네. 뭐야? 홍준표 그러니까 1150점. 1150점이니까 12건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 중에서 약간 거짓말이 약간 있습니다. 거짓말이 한 건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50점. 사실 좀 섞은 거짓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완전 생구라다. 아 이런 전문 용어 써도 됩니까? 생구라다. 지금 홍준표가 하는 말은. 아니 홍준표가 자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만 유일하게 거짓말 안 했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것부터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이네. 나만 유일하게 거짓말 안 한다부터. 제가 해시태그 이 자료를 가지고 글 쓸 때 항상 해시태그를 그렇게 걸어요. 뭐냐면은 글에다가는 못 쓰고 구라 홍포 홍준표 홍구라. 막 이런 진짜 이분은 저기로 가야 돼요. 크리에이티브 잡으로 가야 돼요. 역시 개그계가 큰 인재를 잃었어.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런 면을 놓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거의 이게 퍼센트에 따지면 95.8%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95.8%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볼 그러니까 수밖에 얘 말은 설치님 말은 99%다 거짓으로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믿고 고른 홍준표.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가 좀 재미있는 게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보통 이제 심상정 후보 한 건 제기했는데 이제 75점 받았으니까 거의 거짓된 거짓이고. 말이었고 안철수 후보도 2건 제기했는데 175니까 이게 거의 네. 거짓이고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을 섞은 거짓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50점. 문재인 후보 측이 제기한 4건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이제 한 건과 거의 거짓이 이제 있었고 한 건만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된 거죠. 그죠? 네 건 중에 하나만 사실이고 맞습니다. 여론이 제기했던 의혹도 그러네요. 예, 여러 대부분 건인데 거짓이었네요. 네, 여론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게 사실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무방하겠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글씨가 좀 작네요. 예, 이 어떤 의혹인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통진당 정리해고법 같이 만들었다. 홍준표 내가 구글 검색량 1위고 관심도가 높다. 뭐 문재인 후보가 1심회를 은폐하려고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홍준표 내가 구글 검색량 1위 관심도가 2배 이상 높다. 이거 의혹 제기를 홍준표가 했는데 당사자가 홍준표야. 근데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가 하는 얘기도 다 의혹 제기도 거짓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것도 거짓이야 지금. 그러니까 82%의 의혹이 거짓이라고 지금 큰 글씨로 박아 놓으셨네요. 야, 어쩔어쩔님
맞습니다. 의혹적인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네, 82%면 심각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의혹이 그냥 거짓.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검증 차원이 아니라 어떤 흠집 내기. 막 던진다, 막 던지는 이거죠. 거지 그냥.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심리라는 것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믿지 않다가도 아니, 일단 그게 연기나랴.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얘기했잖아요. 교부스인가 자꾸 거짓을 자꾸 거짓말 얘기하면은, 그게 예. 진실처럼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머리로는 충분히 아니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제 가슴으로는 이게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표를 여러 개 봤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은 그냥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르고 될 일단 정도네요. 거르고 봐야 되고 예. 또 지금 이렇게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렇죠. 선동하고 이렇게 구라 자꾸 치면은 자기 말을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쟤네들은 순진해갖고 우리가 뭔 얘기해도 믿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것들이 내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리고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뭐 어때? 뭐 내가 아님 책임질 말고 거야. 아님 말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자, 그다음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다음 데이터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네이버에서 뉴스와 블로그에 각 후보별로 단독 언급량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언급량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 거기에 뭐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한 그러니까 수수 문재인 후보 관련된 네. 기사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중을 본 것이고요. 하나 특이점이 발생을 했는데 계속 그 문재인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2위를 달리고 있던 안철수 후보가 최근 5월 2일을 기점으로 홍준표 후보한테 역전을 당한 게 있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랑도 좀 비슷한 경우. 그렇죠. 그 그럴 지지율 수도 여론조사의 있을 정도로, 크로스 포인트 발생한 시점에 예. 맞춰서 단독 언급량도 역전이 됐네요. 근데 차트가 보면은 지지율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유 어떤 속상하네요. 방금 전에 홍준표 후보의 말이 거의 다 구라다. 이걸 봐놓고 이 다음에 이게 교차되는 이걸 데이터로 보니까 이건 구라가 먹혔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일부 어찌됐건 관심도가 높아갖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단지 방향성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이걸로는. 네, 그렇습니다. 언급량만으로는. 네. 네. 그 유튜브에 이제 룸파님이 얘기인데 사람들이 의혹에만 관심 가지고 사실 여부는 관심이 적어서 일단 말하고 보나 봐요. 맞습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눈가 사탕님이 너무 자주 보이면 착색이 일어납니다. 그 착색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인데? 착색. 네. 어우. 시청자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런 거 써먹어야 돼. 내가 글에다 써먹어야겠다,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눈가 사탕님. 로열티 기대되네.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16일 지금 언급해 놓으신 게 있는데 네. 이 언급량이 확 높아졌을 때의 어떤 연관된 사건을 써 놓으신 거죠? 네, 그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요. 네, 네. 특히나 지지선언들이 있을 때라든가. 네, 지금 크로스 포인트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약에 대해 찬반 논쟁이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그만큼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돼서 이제 네. 얘기를 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급 비중 있잖아요. 언급 비중. 예? 과연 그 언급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빨간색 그 표시하는 부분이 맨 끝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앞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맨 끝을 보시면요. 네. 그 현재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지율의 비중입니다. 네, 5명에 대해서 이게 비중이 뭔 언급량이랑 무슨 사이가 있는 거예요? 언급량은 그 날짜에 따라서 어느 날은 줄었다가 전체적으로 네. 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전체 후보 5명에 대한 언급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후보가 더 많이 언급되고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상대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예. 네.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약간 그동안에. 다른 후보들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네, 상대적으로는 계속 1위는 1위지만 상대적으로는 뭐 맞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성적평가에서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지. 이제. 네. 특히나 이제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당 대표 주자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상당히 치고 올라왔었죠. 4월 15일경에는 안철수 후보가 더 단독 언급 비중이 높았던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가네요, 쭉. 쭉쭉. 네. 근데 결국 뭐냐면 안철수는 계속 내려가고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올라가는 거네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크로스 포인트가 생겼다는 부분과, 네. 하나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신명석 유사님 처음 만난 날, 그 브리핑을 잠깐 했을 때, 처음 회의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때 세월호나 뭐 이런 이슈들과 붙어 있는 이런 거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슈들과 붙어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고 안철수 후보는 이슈들과 떨어져 있다. 뭐 이 그렇죠. 문제들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회의할 때 사실 하셨어요. 방송은 그렇죠. 두 번째인가 다뤘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문재인을 붙여놓고 있고 안철수는 떨어져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계속 하강하지 않을까 하고 예언을 하셨었는데 이게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국민과 밀접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반짝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그 신선한 이미지를 그 다음에는 이제 진창에 막 묻히고 이제 예.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서 바꿔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거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추월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이게 차트를 보면 유승민 후보도 좀 바짝 올라갔어요. 근데 바짝 올라갔어요. 네, 유승민 후보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예, 곧 다음 걸 예, 보시면은 그 저 맨 위에 부분인데요. 네. 지금 대부분 앞에서 봤던 마지막 날짜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3일 어저께를 기준으로 네. 본다면요. 오늘 도표가 왜 이러죠? 제가 출력 받은 건 멀쩡한데. 그 그 보시면 어쨌든 쭉 보면은 5월 3일이 마지막인데 유승민 후보가 4.6으로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등락폭을 본 건데요. 네. 유승민 후보가 46%가 상승을 했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3.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수 쪽의 어떤 결집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유승민 후보는 사실 정체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것은 바른정당의 후보 의원들이 예. 탈당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영향을 받아왔고. 그렇죠. 얻어서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바른정당의 후원금이 지금 6배 네, 늘고 계속 당원 가입 증가했어요. 문의가 이제 10배 정도 들어왔다. 이러고 지금 뭐 SNS에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승민 후보한테 뭔가 동정표가 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똑같이 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데이터를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한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다 많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 제가 오늘 트위터에도 제가 썼는데 유승민 후보한테 막 그렇게 그쪽에 바른정당에 전화해서 내가 10만 원짜리 용역하는데 2만 원을 입금했다 이런 분들이 거기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액 결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 모이고 그러는데 아마도 저 도련님들 제 바른정당 의원님들 맨날 도련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놀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처음으로 받는 어떤 어른의 칭찬이 아닌 시민의 지지. 자기에게 희망을 걸어주는 사람들을 처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투표해 주거나 이득을 위해서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 어떤 진정 어린 뭔가 그런 뭉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본 게 또 처음이 아닐까. 이 기대를 어떻게 보답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실 때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요. 그 뉴스와 블로그에서 언급되는 것만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 전문가답게 꼭 이런 얘기를 사족을 달아주셔.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이러고 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긴 하지만. 예, 근데 뉴스에서도 언급이 늘어나고 있고 블로그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기사를 쓰고 블로그에서도 글을 쓰는 거지. 지표가 될 수 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일단 관심도는 훨씬 유승민 후보가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제 0.1% 심상정 후보도 수성을 잘 하고 있다고 0.4. 봐야 되죠. 문재인 그쵸. 후보는 원래부터가 워낙에 관심도가 이런 게 높은 상태였으니까 지금 사실은 하강세가 좀 있었거든요. 계속 네, 다른 맞습니다. 후보들 치고 올라오면서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성을 잘 하고 있다. 근데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네. 3월 22일 날 7.8% 이후에 가장 언급량이 낮아버렸어요. 8.8%.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관심을 뭐냐면, 뺏겼죠. 예. 유승민 후보 쪽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선거가 지금 5일밖에 안 남았거든.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빨간 경보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조금 많은 고민과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잘 좀 지금 보여줄 만한 데이터 국민의당 같아요. 지지자분들은 지금 거의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지도부 뭐 하냐, 홍일학도 못 데려오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선거가 뭐가 문제가 있고 막 굉장히 이제 성토하시고 막 이러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선거 전략을 조금 제대로 못 세웠다고 저는 세웠다고 보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은 약간 이건 선거비 보전받으려는 전략으로 선회하셨나? 그럴 수도 있고. 정도까지도 지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저희가 2부에서 2부에 다룰 거예요? 2부에서 다루고 그 얘기 다룬 거는. 자, 저희가 이제 1부를 여기서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홍준표의 말은 개구라 다 거짓말이었다. 생구라다. 생구라였다. 생구라다. 그러니까 98%가 구라였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좀 올랐다. 홍준표는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라가 먹히는 거 아닌가? 구라가 먹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속지 말자. 이런 예, 얘기를 그렇게 좀 해볼 수 간략하게 있겠네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자꾸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 생각하시는데 꼭 올리는 이유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투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진님께서 다시 추이 지표를 대박 잘 만들었네요. 쏙 들어오네요. 이러시는데 도표가 지금 파일이 좀 어긋났는지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아마 피터님이 글로 또 네, 쓰시잖아요. 예. 제가 내일 아침에 글로 네, 또 올리니까 이거 데이터 받으셔서 보시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막 여러 군데 얘기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덕질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거 보고 또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도 하고 내가 원하는 후보 밀어주고 이런 거죠. 예. 우리 PD님이 얘기했는데, PPT 설정을 방송화면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까봐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신명서 유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후에 조금씩 언지를 드렸죠. 더 재밌는 이슈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